내가 젊으면 125살까지 살 수 있다. 최근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긴 120에서 125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물체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렇다면 125살이라는 한계 수명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이것은 뇌의 발육기간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이다. 인간의 뇌는 대개 25살까지 성장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계 수명은 뇌의 성장기간이 5배이므로 25 곱하기 5는 125년이라는 기간이 산출되는 것이다. 척추동물의 모두가 이 등식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은 한계 수명보다 일찍 죽는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통계 수치는 사고와 유아의 사망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살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해도 아직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식생활이다. 과식이나 편식, 화학물질의 영향 등이 특히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철학을 하거나 밤낮을 거꾸로 사는 생활도 바이오리듬을 깨뜨려 몸에 무리를 준다. 세 번째는 부족한 운동량이 몸을 노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뇌라고 할 수 있다. 뇌가 튼튼하고 근육만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100살 이상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뇌를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식사에 신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머리를 쓰라는 것은 플러스 발상을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러스 발상을 하면 뇌내 모르핀이 분비된다. 뇌내 모르핀이 분비되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면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있다. 장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은 성인병이다. 현대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성인병은 좀처럼 고치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는지 모른다. 성인병은 만성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퇴치시키려고 노력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인병은 그 원인의 80에서 90%가 누적된 스트레스, 즉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은 병이 난 국소 치료만 하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치료는 소홀하게 다뤄왔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서양의학은 병이 난 국소는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지만 마음을 판단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다. 뇌 생리학의 발달로 마음의 변화를 상당 부분 물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뇌내 모르핀을 잘 분비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아직도 질병 부위에 초점을 맞춘 치료만 고집하고 있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가라앉힌 약을 준다. 하지만 그 약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염증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암이 발생하면 함부를 잘라내거나 방사선을 태워버린다. 하지만 발병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암이 재발한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병에 걸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병은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은 본래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체로 한계 수명까지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갖가지 질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치병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병에 걸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사고가 만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한 이유는 의사도 일반인도 병에 걸리는 것이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소의 병만 신속하게 치료하고 끝내려 하기 때문에 몸 전체 상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형태 때문에 암세포는 없었지만 환자가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현상은 결국 병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숫자 그리고 의료비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생물계 전체를 볼 때 인간만큼 병치료를 많이 하는 동물은 없다. 동물은 의사가 없어도 종족을 보존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자연계의 동물들이 질병에 대해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 안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을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몸에 갖추고 있는 자연 치유력과 체내의 제약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병이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 200년, 300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온 행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영향이 크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벌레나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는 법이다. 인류는 농약을 사용해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은 물론 세균까지 모조리 죽여가면서 겉보기만 훌륭하고 먹음직스러운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는 데 열중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파생된 부작용의 한 예로 요즘 유행하는 아토피를 들 수 있다. 아토피는 항상균과 공존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사람의 피부에는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 등 여러 가지 균이 있으며 이 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피부를 보호한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아토피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곤충과 세균 그리고 동물과 먹을 것을 다투는 환경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환경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몇 번씩 강조하지만 본래 인간은 건강하게 12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간장이라는 장기는 80%까지 잘라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만큼 뛰어난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체로 태어난 인간이 한계 수명인 125년을 살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건강관이다. 인간은 필요한 모든 것을 체내에 갖추고 있으며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두기 바란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명령을 받는다.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뇌를 쇠퇴시키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뇌 활용법은 플러스 발상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끙끙 앓지 않는다.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플러스 발상이 생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뇌내 모르핀은 그만큼 많이 분비하는 것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뇌내 모르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뇌내 모르핀을 분비하는 기준은 바로 알파파인데 뇌파를 알파알파 상태로 항상 기분을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너무 바빠서 좀처럼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잘 수밖에 없다. 바로 이때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잠자리에 들 때에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 편안한 기분으로 잠들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에도 좋은 자극을 주어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저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올바른 식사와 근육 유지 그리고 플러스 발상에 이념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은 건강할 때나 성공을 거두고 있을 당시에는 좀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질병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살다가 생사의 고비를 헤매게 하는 질병과 맞닥뜨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뜨이고
이제까지 굳어있던 사고에 균열이 생긴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다. 죽음의 병상에서 뉘우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가능하면 더 빨리 깨우치는 게 좋다. 건강이 지나치게 좋아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계란을 줄줄이 낳는 양계장의 닭과 같다. 그 닭은 머지않아 알을 못 낳게 되고 결국 닭고기로 팔리는 신세가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어이없이 일찍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역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플러스 발상을 하는 법. 내내 모르핀을 분비하는 최고의 조건은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플러스 발상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즐거움보다는 괴로운 일을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나 혹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하는가? 바로 이것이 내내 혁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플러스 발상의 진수는 좀처럼 플러스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플러스 발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설령 육친과 사별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최선의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인체 구조에는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간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 20%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제거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뇌세포 역시 전체 180억 개 가운데서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세포는 헤이프릭 한계라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암세포는 영양만 공급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것도 불가사의한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문에 대해 아직 명쾌한 해답이 없다. 그런데 최근 와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졌다. 뇌는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데 있다. 물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내내 모르핀의 발견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참고로 자뇌와 우뇌의 기능이 분담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뇌에는 논리적 사고에 관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말하다, 듣다, 읽다, 쓴다의 언어 처리와 시간관념, 계산 등을 주로 자뇌가 담당하고 한편 우뇌에는 사물의 직감적 이해와 창조적 발상에 관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의 모양을 식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또는 연주하고 방향이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주로 우뇌가 담당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뇌는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만 우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도파민을 작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내내 모르핀을 분비할 수 있는 교육, 뇌파를 알파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교육, 우뇌를 많이 사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신념을 갖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 혹은 동경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부른다. 신념이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 발상 역시 그만큼 쉬워진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신앙심도 좋지만 신념이나 사명감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념을 갖고 있다면 뇌를 컨트롤하기 쉬워진다. 내내 혁명은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원래 쾌감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다. 내내 모르핀을 분비하자는 이유도 이 법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독특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할 수 있을 때 신은 그 인간에게 내내 모르핀을 분비해주고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성실함으로 발전적인 사고로 펼쳐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파악하려면 DNA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파를 알파 상태로 만들어 잠재의식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내 혁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며 그것은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무한한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